이거 기억나요? 박하사탕. 나 다시 돌아갈래! 건강의 길 18번째. 합병증 없는 당뇨 10년 노하우. 당뇨는 과체 부족병이다. 첫 번째, 당뇨는 국민 질병이 되고 있다. 이젠 10대 당뇨도 늘고 있어서 20대, 30대 당뇨는 놀랍지도 않고 흔한 국민 질병이 되어 가는 것이 씁쓸합니다. 당뇨 판정을 받으면 초반에는 합병증이 겁이 나서 열정적으로 건강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게 몇 년간은 혈당만 높을 뿐이지 몸이 아파서 참기 힘든 고통이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몸이 조금 피곤하고 갈증을 자주 느끼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에 대해 신경도 안 쓰게 되고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가서 처방받은 약만 먹으면서 본인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초반에 겁먹었던 자신을 머쓱해하며 당뇨 합병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건강관리를 거의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의 세월을 보내며 본인이 왜 당뇨에 걸렸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믿었던 당뇨약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춰줄 뿐 당뇨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6년, 7년, 8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몸에 합병증이 나타나면 담당 의사에게 처방해준 약을 잘 챙겨 먹었는데도 당뇨병은 치료되지 않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더 아파오고 갈수록 약은 늘어만 가고 이젠 합병증까지 생겼는데 어떡하실 겁니까? 라며 용기 내어 한번 따져봅니다. 그러면 의사는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아, 내가 혈당 관리를 안 해서 합병증이 온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 대가로 발을 자르고 시력을 잃고 남은 여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또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은 화식이다. 과체가 당뇨의 원인이었다면 250만 년 동안 과체를 주식으로 먹어온 인류는 이미 멸종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육식을 하는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으며 손톱이 약해서 고기를 찢어 먹기에는 약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먹거나 고구마 같은 얇은 흙을 파기에는 적당한 손과 발과 몸으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치아 구조도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기에는 약하지만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채소를 먹기에는 딱 좋은 구조로 진화하였으며 소화기관도, 혈관도, 세포도, 몸 전체가 과체와 친화적으로 250만 년 동안 진화하였습니다. 인류의 두뇌가 발달하고 풀을 사용하게 되면서 무리지어 살게 되었고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한 것은 인류가 진화해 온 시간 중에 0.4%인 1만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불로 익히게 되면서부터 인류는 만 가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과일에는 미네랄, 비타민, 효소 이외에도 인류가 알지 못하는 좋은 영양소들로 이루어진 자연 음식입니다. 지구상의 인류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과 약은 과체입니다. 인간들이 수많은 음식 중에서 일부 영양소만 뽑아서 만든 약과 영양제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주위에 흔한 과체 한 개보다 더 몸에 이로운 약이나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체들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루에 과일 한 개는 너무 많으니 반쪽만 먹어야 합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과일 대신에 영양제를 먹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가공식품, 영양제, 약을 팔려는 상술입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먹는 것들 중에 가장 완벽한 음식이며 치료제는 소금과 과체입니다. 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음식은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라고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당연히 가공식품이 아니라 과체입니다. 과체는 생으로 먹기 때문에 효소와 같은 영양소들이 모두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영양소들이 파괴되어 죽인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물에 삶으면 100도로 일부만 죽이지만 온도가 200도, 300도, 500도로 튀기면 더 많은 영양분이 파괴됩니다. 살아있는 생으로 먹는 음식이 가장 좋으며 그 다음이 삶거나 찐 음식이며 다음이 구운 음식이며 식용유로 볶거나 튀긴 음식이 건강에 가장 나쁜 음식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튀긴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은 가장 많은 질병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소가 살아있는 생음식을 먹어야 몸도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당뇨 합병증의 원인이 혈당도 일부분 연관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튀김, 볶음 식사, 고기, 과 같은 화식 위주의 식사와 과음, 화식, 연, 부족한 수면, 부족한 운동, 햇볕 부족, 휘어진 자세, 저염식, 저당식 등이 복합적으로 우리 몸 세포를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산화를 일으키면 혈액 안에 독소가 생기고 혈액이 오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혈관은 더 좁아지고 염증은 더 많아지고 혈전이 생깁니다. 이렇게 오염된 혈액이 세포와 장기를 병들게 하며 췌장이 병들면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가 손상되어 인슐린 저항이 오게 되어 당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염된 혈액이 혈관에 손상을 입히게 되어 염증을 만들고 동맥경화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맥경화증이 당뇨의 대표 합병증입니다. 세 번째, 당뇨 치료는 간단하다.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 가지 병은 하나의 독 때문이라는 말이며 여기서의 독은 오염된 혈액을 말합니다. 만 가지 병에 포함되는 당뇨도 혈액이 오염된 병이며 혈액의 독소만 제거하면 됩니다. 오염된 피를 다시 깨끗하게 하면 당뇨와 같은 혈액병은 쉽게 치유됩니다. 산성화가 되어 있는 혈액을 강력한 알칼리 식품인 소금과 유기농 과채,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알칼리 혈액으로 바꾸면 됩니다. 당뇨는 과채를 충분히 먹지 않아서 피가 산성화가 되어 생긴 병입니다. 산성화가 되어가는 몸은 알칼리 과채당이 세포에 필요해서 혈당을 올리는 것이 당뇨입니다. 세포는 250만 년 동안 매일 먹어온 과채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짝퉁당인 가공식품당만 먹으니까 세포들이 한결같이 가공당을 거부해서 버림받아 혈관에 떠돌면서 몸을 붓게 하고 온갖 혈액병을 만들고 소변으로 버려지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래서 당뇨 치유는 충분한 양의 당과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유기농 신선한 과채를 먹으면 여러 가지 좋은 미네랄, 비타민, 효소들이 혈액에 포함되어 혈관을 타고 백존화되는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세포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당지수, 당부화지수, 브릭스 같은 개념들은 당뇨에 대해 잘 모르던 시절에 어리석은 인류가 만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에서도 당뇨 치료를 위해서 생강과채를 충분히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금물과 유기농 과채, 통곡물 중심 식단으로 바꾸고 한 달이 지날 때 공복혈당을 재어 보십시오. 수치가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며 몸 또한 가벼워지고 건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정상 공복혈당 수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당뇨가 치료되는지 보려면 공복혈당만 보면 됩니다. 당화혈색소나 식후에 재는 혈당은 뭘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보조지표일 뿐 건강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식후 혈당이나 혈당 스파이크는 이미 건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자료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맞는 음식의 양이 있듯이 정상 공복혈당도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몸이 스스로 치유할 곳이 남아있으면 혈당 수치는 내려가지 않고 조금 높게 유지되어 몸을 치유하는 데 도와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쟁이 끝나야 군인을 철수하는 것이지 전쟁 중일 때는 군인을 남겨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혈당 수치를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혈당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혈당이 너무 높다는 것은 몸의 어딘가가 심각하게 나쁘다는 것이니 그 원인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약으로만 혈당 수치를 낮추는 건 오히려 건강을 더 망칩니다.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당이 필요 없어지면 몸 스스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높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속이 편안하고 몸이 가뿐하고 아픈 것도 없이 컨디션이 좋은데도 공복혈당이 높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게 본인에게 맞는 정상 공복혈당입니다. 몸이 건강한데 혈당이 좀 높다고 굳이 약을 먹어서 혈당을 낮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정상 공복혈당 수치는 나이와 상관없이 몸의 건강 상태가 10대면 110 이하, 20대의 몸 건강 상태이면 120 이하, 30대면 130 이하, 70대 몸 건강 상태이면 170 이하면 정상 공복혈당 수치이며 이보다 높지 않으면 건강에 지장이 없으며 합병증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무작정 혈당을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몸 건강 상태를 10대로 만들면 공복혈당도 110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높은 혈당은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증상일 뿐이며 병이 아닙니다. 그 신호를 따라 병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지 혈당을 약으로 강제로 내리거나
당과체를 먹지 않으면 오히려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합병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혈당을 높이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진짜 병이 합병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때는 당뇨에 대해 전혀 몰라서 의사 말만 듣고 당이 많아서 당뇨가 생긴 줄 알았지만 10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 혈당이 오르는 것은 혈액에 당이 많은 증상이 아니라 당이 부족해서 몸 스스로 올리는 치료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 꾸준히 충분한 과체를 먹고 있으며 합병증 걱정은 구름에 실어보내고 지금은 당뇨 전보다 훨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야 할 때 몸이 알아서 혈당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몸 자연 치유 과정입니다. 혈당을 높여야 할 때 혈당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당뇨인은 있어도 고혈당으로 쓰러지는 당뇨인은 없습니다. 당뇨인은 일반인보다 혈당이 어느 정도 높게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5번째, 인슐린 저항은 과일 부족병이다.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음식인 당과체가 많이 공격받아온 시기는 당뇨라는 신호 증상을 병이라고 규정짓고 부터입니다. 당뇨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는 인슐린 저항은 당뇨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증상입니다. 당뇨가 인슐린 저항이 원인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이 만든 여러 질병이나 증상 중에 하나가 당뇨입니다. 인슐린 저항은 우리의 세포에서 충분히 인슐린을 가져다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몸은 100조가 넘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인 과체당을 적절하게 몸 곳곳에 배치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되고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왜 인슐린 저항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인슐린 저항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도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질병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인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인 인슐린 저항에 겁을 먹고 몸의 당이 높아질까 두려워서 인슐린 저항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중요한 치유제인 항산화제와 항염제와 항암제가 풍부한 소금과 과채를 먹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건강하게 재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이 필요합니다. 좋은 영양이 세포에게 잘 전달되는 방법은 깨끗한 혈관 속에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혈관 속에 독소가 가득하고 혈관벽이 피해를 입고 염증이 일어나고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결국 혈관으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당뇨발이나 망막병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당뇨가 원인이 아니라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혈관을 막는 탁한 혈액이 원인입니다. 혈당이 높아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혈당이 낮아도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혈당이 합병증과 연관은 있지만 합병증의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들은 혈관을 통해 받은 혈액 속의 영양분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계속 굶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듯이 세포도 굶기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싫어하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 그 음식으로 인해 혈액이 탁해지고 그 탁해진 혈액을 먹기 싫다고 세포들이 거부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비롯한 질병의 70%는 혈액 안의 독소로 인한 탁한 혈관병이 원인입니다. 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제하고 세포가 좋아하는 살아있는 생과체를 많이 먹을수록 모든 질병의 70%인 당뇨를 포함한 혈관 질병들은 자연히 치유됩니다. 죽인 음식인 화식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이 오고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생길 수 있으며 잦은 감기, 비염, 가려움, 두드러기 같은 알레르기 작은 질병들로 시작해서 결국 만성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치료만 하다 보면 그 증상이 생기게 된 큰 원인을 놓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과체와 소금인데 일시적으로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는 치유 과정을 병으로 규정하고 약을 먹어서 강제로 혈당과 혈압을 오르지 못하게 하는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계속 썩어가고 있다면 썩은 사과만 처리할 게 아니라 사과가 더 이상 썩지 않는 장소로 사과 상자를 옮겨야 합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과체와 소금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평생을 약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이는 증상인 혈당이 오른 것만 약으로 내리면 처음에는 당뇨가 치료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인 혈당만 낮출 경우 근본 원인은 또 다른 질병들인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암까지 계속해서 다른 증상과 병들을 만들어냅니다. 오염된 혈액으로 생긴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인 과체와 소금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혈당을 무조건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몸이 혈당을 왜 올리는지 근본 원인부터 공부해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당뇨 완치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체와 소금은 창조주가 만든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최고의 치료제이며 영양제입니다. 병원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을 소금물인 링거 영양제와 과일당인 포도당 영양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링거액은 영국의 의학자 링거가 혈액염도와 같은 0.9% 염도의 소금물로 만든 생리염료액이며 포도당은 포도에서 처음 발견된 달콤한 맛 때문에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것이며 사과, 바나나, 오렌지, 감자, 옥수수, 당근을 포함한 대부분 과체에 있는 것도 같은 포도당 수액입니다. 생과체에는 수많은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체당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간이나 위와 같은 장기들을 수고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정제된 죽인당과 살아있는 생과체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체당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도움을 주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혈당도 떨어집니다. 당뇨 치유는 보통 한 달이 걸리며 시간차가 있을 뿐 당뇨는 거의 100% 완치되는 아주 간단한 질병입니다. 화식 위주의 죽인 식사를 줄이시고 생과체 중심의 살아있는 식단으로 바꾸면 치료되는 당뇨를 증상만 감추는 약으로 치료하니 건강은 더 나빠지고 평생 병원을 다니며 제약회사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6번째, 해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니면 병이나 치료에 대해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많은 실제 경험자들의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뇨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뇨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도 만나고 한의사도 만나고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이것저것 먹어가며 내 몸으로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결국 저는 당뇨 치유 방법을 찾고 난 후 저 같은 당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며 여러분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당뇨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당뇨인으로서 충고를 드리자면 의사나 한의사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환자들에게 겁을 주고 환자들의 공포심으로 먹고 사는 환자가 많을수록 이익을 얻는 직업군입니다. 혈당이 좀 높으시군요. 약은 몸에 해로우니 달달한 과일과 채소와 소금을 충분히 드셔보세요. 한 달 정도 드시면 많이 호전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의사나 한의사를 본 적 있습니까?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시는 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천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하기 싫다고 실천할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도 못하게 방해하지 마십시오.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그렇게 평생 약을 먹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합병증까지 생기는 겁니다. 잘못된 건강 지식으로 건강을 잃으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영상에 공감하며 도움이 되신 분들은 더 많은 당뇨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